안녕하십니까? 담원 김성수 박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역의 태극 분화 원리와 거기에 대응한 능력과 분석 심리학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오전 시간은 오전 강의는 여기서 끝을 내시고 또 오후반에 오셔야 될 분들은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끝나기 전에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그 올라온 질문을 한번 답변을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상담해야 되고, 그죠? 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출강도 가야 되고, 굉장히 바쁜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 말미에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글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마침 끝내기 직전에 여러분들도 복습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죠. 여기 있네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질문은 이 선생님이 주신 질문은 그러니까 그 전에 답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부분을 아마 궁금해서 캡처를 해서 올리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였었느냐면은 원래 앞전에 이제 인원용사와 원률용사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이제 보시면 이 중에 자, 해 중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무, 갑, 임이 이렇게 있죠. 이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무갑이 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지장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장간의 의미라는 것은 지지 속에 숨겨진, 감추어진 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장간이다 이렇게 하죠. 지지 속에 감추어진 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자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장간은 두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인원용사와 원률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원용사 그 다음에 원률용사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인원용사와 원률용사. 자, 인원이라는 말은 앞선 설명에서 드렸는 것 같은데, 인원이라는 거는 이제 천지인이 있습니다. 천지인. 자, 천지인에서 천을 우리는 이제 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진을 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인을 갖다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장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천원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천간을 이제 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지지를 이제 지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원. 그리고 이 지장간, 소위 말해 지장간을 인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원이다. 요거는 바로 지장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지인을 갖다가 이제 천지인의 이 삼재 또는 그 다음에 삼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원인데 이 천은 간을 말하는 거고 지는 지지를 말하고 천간을 말하고 이는 바로 그 지지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천원, 지원, 인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인원이죠. 인원인데, 인원 용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밑에서 이제 용사인데, 용사와 월률 분야 용사지라는데 이걸 줄여서 월률 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라는 것은 용사라는 말은 자 여기 좀 이동해서 할게요. 용사라는 말은 용사는 용사신의 준말이에요. 용사신의 준말인데 용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용사라는 말은 어떤 특정의 것을 장악해서 행사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어떤 행사한다라는 뜻이에요. 통괄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동사예요. 그냥. 그래서 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여 어떤 소위 행사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거를 바로 뒤에다가 용사신이라고 이렇게 신이라고 붙습니다. 신이라는 말은 십신의 준말인데 다른 말은 우리 쉽게 하면 유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형 또 다른 뭐예요? 인자 어떤 특정의 인자 이렇게 이런 유형이다. 하나의 분류기호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용사신이라고 이거를 더 줄여서 사자로 빼면 이제 용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용사신이라는 말은 뭐 바로 어떤 특정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통괄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다시 돌아오면은 인원용사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지장간을 가지고 이럴 때 인원용사와 월률 분야 용사지신이라고 구분하는데 이 월률용사라는 말은 바로 이게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원용사라고 표현할 때는 이 인원용사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인원용사는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수에 보면은 지지 밑에 보면은 지장간이 있죠. 그걸 지장간이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통칭할 때 인원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월률용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아마 질문자도 요거 때문에 여러분 혼란이 온 것 같은데 월률용사는 더 줄여서 월률 분야 용사 지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생략을 해서 그냥 월률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월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달의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매월이죠. 그러니까 매월에 행사되는 그 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달의 법칙. 여기서 말하는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분야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분야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데요. 자, 분야. 이 분야라는 말은 어떤 소위 말해서 분야라는 거는 천체를 말하는데 여기서 천체를 좀 더 설명하면 어떤 우리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와 태양이 인력을 가지고 자전과 공전 운동을 하게 되죠. 그 자전과 공전 운동을 하면서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타원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즉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지구가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져요. 23.5도로. 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기울어진 쪽으로 당연히 이게 움직이려고 그러겠죠. 돌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한 바퀴를 돌면은 이게 하루가 되는 거죠. 24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 하루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돌려가니까 이렇게 관성에서 자빠지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또 태양관에 이게 인력이 있어가지고 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빙 돌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뭐 상식적인 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빙 도는 게 타원으로 돌게 되는데 이 타원으로 도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여기 이제 조사라는 건 이제 태양의 빛이 지구로 비치는 각도를 말하는 거죠. 그 조사되는 게 한 여기 요거밖에 안 보인다라고 합시다. 조금밖에 안 보인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조금밖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어디다
쉽겠죠. 차다. 그럼 이게 뭐예요? 겨울이다. 이렇게 돼요. 반대로 여기는 넓게 포진했다. 그럼 이쪽은 뭐예요? 여름이다. 덥다. 여기는 그 기후가 서로가 같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이만 하면 춘이라면, 그죠? 여기는 추가 되겠죠. 가을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런 어떤 계절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천문에 의해서 일어나는 천체 구조 때문에. 이건 뭐야? 자연현상이다. 자연현상이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월률 분야라는, 바로 이 분야라는 말에 그런 전체와의 과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러한 계절이 나타난다는, 매일도 나타나지만 매월도 나타나고, 그죠? 이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원리를 속성을 말해요. 그러한 것들의 법칙이라는, 그게 월률이라는 거예요. 그 월률의 용사지시라, 용사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통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통괄해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하는 것. 얘가 누구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 그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뿌리로서 쓰는 것과 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 뿌리로서 쓰는 것. 이렇게 아마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뿌리로서 써지는 것. 요걸 가지고 뭐냐면 인원지장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용사지장관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뭐야? 방금 월률 분야 용사지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 소위 말해서 그 월률분사. 월률분사는 이 사주를 끌어가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사주를 끌어가는 주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월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월령이다. 월령은 바로 이 월률 분야 용사지신의 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령을 가지고 있는 것들, 월령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뭐다? 월률용사다라고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률용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률용사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월률용사는 소위 말해서 이 누가 그 달에 통괄할 수 있는 사령권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다시 직문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이 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해라는 것에는 원래 무갑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무갑임이다. 요거를 의미하는 무갑임이 있는데, 이 해 중에서 무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 무라는 글자가 해라는 월에 가보면은, 자, 한번 돌려볼까요? 이게 수정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무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절태, 양생, 욕대, 녹왕세, 병사, 묘절. 다시 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무가 해 자리는 뭐냐면 절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끊어진 자리다라는 거예요. 절지다. 끊어져 버린 자리다. 절지. 그러니까 끊어진 자리라는 말은 무기무형하다라는 거예요. 무기무형하다. 그러니까 아직 뭐냐면 무기무형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있다고 표현될 수 없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기무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요 절지가 절지이기 때문에 무기무형하기 때문에 뭐다? 이 무는 해월에서는 무기무형하니까 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기무형하니까 어떻게 쓰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무는 해 중에 있는 이 무는 해 중에 있는 이 무는 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무형하기 때문에 뭐로 뿌리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투관된 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투관된 글자가 있는데 이 중에 있는데 보면은 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자, 이 해 중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갑임이라는 지장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는
반드시 이제 모든 이거는 천간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지라고 그래요. 근데 간지가 결합을 할 때는 반드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결합의 원칙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 소위 천간, 지장간이죠. 그러니까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과 결탁을 해야만 뭐하다 비로소 뭐다 간지 결합이 되어서 활성화가 일어나게 된다. 활성. 다른 말로 발현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무가 재성이라고 만약에 표현해 봅시다. 질문자가 이제 남성인데 그 남성의 재성은 뭐죠? 우리가 여자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죠. 자, 여자다. 그럼 여자라고 한다면은 무가 도래를 했지만 무 중에는 해가 있다 하더라도 설령 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해에 간지가 결합을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설이에요. 요게 바로 무는 해에 착근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가 그냥 일반적인 해일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무갑임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죠. 지장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일반 지지일 때는 여기 무가 있다. 무가 있으면 이 무는 뿌리를 해중의 무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연월일시 중에서 월지이다라는 거예요. 월지이다. 이럴 때는 개념이 달라져요. 왜 그러하냐? 이 월지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월지는 바로 월령을 가지고 있다. 이때는 월지의 인원은 이걸 가지고 월률 분야 용사지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라든가 시라든가 연일의 지지에 있는 지장간은 월령이라 하지 않는다. 그 뭐다? 인원용사. 이게 지장간, 인원용사다. 오직 그러니까 어디에? 월지에 있는 인원은 바로 이 월지에 있는 인원은 월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월령. 그 월을 뭐한다? 사령한다라는 거예요. 그 월을 사령한다. 그럼 여기는 이제 해 중에는 무갑임 중에서 임이 뭐다? 본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갑을 중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무를 여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천간에 무가 이렇게 투출이 되어 있다. 이걸 투간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얘와 뿌리라는 게 뭐냐면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투간. 천간과 어떻게 됐다? 통해졌다라는 거예요. 천간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월령이 된다. 지금 뭐요? 월률 분야 용사지신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줄이면은 그래서 얘가 쉽게 말하면 뭐다? 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격이 된다. 자, 그럼 이거를 가령에서 갑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무가 아니고 갑이라는 놈이 있으면 갑이 만약에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바로 해 중에 갑이 투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갑이 뭐가 된다? 월률 분야 용사지신이 된다. 그러나 천간에 이런 무나 갑이 없고 없으면 이때는 바로 월지, 이 월지의 본기인 임수가 그 사주를 사령을 해요. 통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좀 더 질문을 좀 더 살펴보면 무는 뿌리로는 쓸 수 없다와 격으로 쓸 수 있다를 사회적 육친적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이 이제 혼돈이 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육친적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가 해라는
지지가 그냥 일반 연월일시 중에서 월이 아닌 연일시의 지지일 때는 무는 통근을 소위 말해서 여기는 통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갑임이 있어서 비록 여기 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통근하지를 못한다라는 이론이 바로 인원명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격으로 쓴다의 의미는, 격으로 쓴다라는 말은 당연히 이것은 뭐죠? 이거는 이 보따리는 해 중에 있는 이 지장과 인원, 이 보따리는 방금 말씀한 이런 용사는 월률용사로서 이 월지라는 거예요. 월지일 때, 월령용사로 쓸 때는 뭐다? 이 무는 당연히 다 쓰여지게 되어 있다. 다 쓰여진다. 그래서 천간에 무가 추출을 하면은 이 무는 당연히 뭐가 된다? 그 사주에 가장 힘이 있는, 끌고 간다. 이렇게, 통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자가 헷갈리신 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육친적 어떻게 비유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요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방금 말했던 무가 있는데 해가 있습니다. 해가 있는데 해 중에는 이렇게 무, 갑, 임이 있다라는 임이 있는데 이런 무, 갑, 임이 있으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이렇게 발현되려면 동인이라 그러면 동인 어떤 움직이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움직이는 원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왔다라는 거예요. 얘가 동인의 원리예요. 그럼 얘가 왔으면은 얘는 그 사주 원국에 있는 지지들이 지가 내려갈 뿌리를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해 중에는 무가 있지만 여기는 뿌리를 인정하지 못한다. 왜? 절지이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나 뿌리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뿌리는 맞다. 뿌리는 되더라도 절지이기 때문에 그 쓰임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된다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가, 남명에서는, 남명에서 이걸 제라고 합시다. 만약에 갑이 일간이면 이 무는 제가 되겠죠. 이 제가 되는데 이 제가 만약에 이 질문자가 여자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자를 구해야 된다면 이 무가 동인이 되었을 때 자기 사주 지지에 그죠? 사주 지지에 이 해가 있구나. 해가 있으니까 이게 통분이 되니까 나는 여자가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육친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왕세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절지이기 때문에 여자의 인연이 온다고 손치더라도 비록 그냥 그것이 절지이기 때문에 미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문을 그냥 너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여자 운이 올해 좀 약하구나. 그럼 내가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 여자에게 좀 더 잘한다, 다정다감한다든지, 그죠? 이런 방법론을 세워서라도 다르게 해서 그, 인연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이 육친적으로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 비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다른 말로 이게 이제 해 중에 무는 없지만 가령 이게 이제 축이 있다고 합시다. 축 사주에 이게 축이 있다. 그럼 이 축이라는 글자에는 이렇게 개, 신, 기 여기 보니까 뭐더라? 본기에 기가 이렇게 강하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무제는 어디로는 비록 해중의 무는 왔더라도 절지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영향을 못 끼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축중에는 뭐가 된다? 축중의 기토에 이렇게 강하게 뿌리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그때에 뭐가 된다? 동인이 일어난다. 이만큼 가능해진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축은 그러면은 어느 궁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 어느 월에 이렇게 매칭이 되는가의 표현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추가 질문해 보니까 그리고 인신지장간 여기문은 앞전에 기가 넘어왔는데 뿌리의 힘의 강약과 격으로 쓸 수 있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같은 이제 그 내용인데요. 자, 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 또는 시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과 시인의 지장간이라고 해요. 인에는 갑이라는 인원이 있고, 신 중에는 경이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소위 인중의 문은 여기는 앞전에 있는 기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뿌리의 강약이 힘의 강약 비교는 강약과 격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이 여기와 중기와 본기에 정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기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게 근이 되는 것과 뿌리가 되는 것, 이 근이 되는 것은 여기가 되었든 중기가 되었든 본기가 되었든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무조건 이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이 있는데 인에 자, 요 하나만 더 분류해서 무가 있고 병이 있고 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 갑이 왔습니다. 갑이 천간에 드러났습니다. 갑이 천간에 드러났다라고 하면 갑은 인의 지지를 와서 그 지지가 품고 있는 보따리 속에 그죠? 요 갑에다가 뿌리를 내리죠. 요렇게 내리죠. 같은 글자죠. 같은 기울이죠. 요건 뭐라? 간지결합의 활성화다라고 이렇게. 요때는 이제 요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병이라는 녀석은 인중의 병화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라는 녀석은 인중의 무에다가 뿌리를 내는데, 요게 바로 여기와 중기와 본기로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이 갑이라는 녀석은 이 인월에는 이 본기가 장악하고 있는 그 한 달의 기간이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도록 사령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병이라는 녀석은 요 중기죠. 지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 그만큼 작게 사령을 하겠죠.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무도 못하는 게 여기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무는 그 달에 그 무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만큼을 사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기운의 능량을, 힘의 강약을 가지고 있다. 왕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가령에서 이게 이제 무가 여기니까 뿌리가 안 된다. 이건 이제 이해되죠. 뿌리가 된다. 그러나 이게 약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령하는 것이 약하다라고 할 뿐 뿌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신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무가 있고 임이 있고 경이 있는데 이 무 역시 앞에서 넘어온 거 다 이렇게 기는 무로 가고 무는 다시 기로 가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올라가는데 얘가 다르게 여기 있을 때 이걸 그냥 여기만큼 신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가 천간에 떴다라는 거예요. 천간에 떴으면 이 천간의 무는 뿌리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만 그러니까 사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인이라는 게 자 아까 얘 무라고 했습니다. 무인데
여기 이제 이는 무병갑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월지다 이게 이번에는 월지다. 월지라고 표현될 때는 이 인원을 뭐라 하면은 월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무가 뜻은 아까 앞선에서 말하면은 통근을 한다. 뿌리가 될 때는 얘가 여기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월지 월령일 때는 얘가 월지일 때는 천간에 드러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월률 분야 용사지신이 된다는 거예요. 줄이면은 월률 용사, 더 줄이면 용사신, 그걸 더 줄이면 용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줄이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 사주의 이 사주의 최신이라는 사주팔자를 말해요. 최신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얘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간다 해서 이거를 재강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재강이다. 이 재강이라는 말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시중의 명리서나 또 일반 강의에서 이 재강을 자꾸 월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함의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뜻은 분명히 정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강이 월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재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예요. 그냥 중국 말입니다. 재강이라는 말은 그 근간을 끌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근간을 근본되는 그 근간을 뭐한다? 끌어간다는 거. 뭐가? 월령이 월률 분야 용사지신 즉 월령이 뭐한다?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뭐를? 사주팔자를 끌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뭐다? 어떤 타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다. 그는 이 끌어가는 놈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 그게 뭐더라? 그거를 소위 육신이다라고 해서 이 육신은 비식재관인이에요. 비식재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식재관인 중에 얘네들이 이제 경명이 되는 거예요. 경명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자예요. 그럼 여기 격이 뭐가 될까요? 재성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성격.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뭐다? 십실의 유형이다. 다문은 이를 갖다가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말로 뭐 적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담에 와서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야? 당신은 재성의 뭐다? 유형이다. 그럼 재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일반 사람들은 재성은 돈 버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일반인들은 쉽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MBTI로 성향으로 분석을 해보면 재성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걸 S라고 해요. S는 센세이싱 또는 센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왜 감각형이다라는 거예요. 감각형이다. 그러니까 즉 감각형이라는 거는 안일이설신으로 이렇게 오감이 다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이렇게 또는 그것의 성향에 따라서 꼼꼼하기도 하고 좀 잘을 재는 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절제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S, 즉 감각형이라. 그러니까 재성격이다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재성은 감각형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감각형의 그러한 유형의 뭐다? 그릇이다 또는 뭐 적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바로 이렇게 격으로 투관이 된다. 요 인중에 있는 이 무가 월지일 때는 이게 격이 된다는 거예요. 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인원용사 즉 지장간, 소위 지장간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그 하나의 천간이 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라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 인원지장간이다. 근데 그 똑같은 인원지장간 중에서 그것이 월지가 될 때는 월률분야 용사지신이라 그래서 월령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월령은 그 바로 재강,
그 원력은 끌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무가 투관을 했다면 이 여기가 투관했든 중기가 투관했든 봉기가 투관했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투관이 되었다라는 말은 걔가 뭐한다? 걔가 끌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어떤 그 사주를 하나 놓고 설명을 드릴까요? 자 대충 이제 이러한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죠. 자,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게 바로 요 해월이에요, 이 사람은. 자, 해인데, 이 해라는 거는, 여기죠. 요 바로 월지라는 거예요, 월지. 월지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 해가 여기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여기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있을 때, 얘가 이제 해가 아닙니다. 얘가 한이고, 얘가 해가 있다면, 이 문은, 자, 문은, 만약에 이제 밑에 지지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은 이 해에 가서 이렇게 결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때는 해 중에는 무갑임이로서 이 무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 여기로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지만 얘가 뿌리로 썼을 때는 그걸 통근이라 그럽니다. 통근. 즉 뿌리로 쓸 때에는 이때는 이게 뿌리가 안 된다가 아니라 뿌리는 되기는 하지만 여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요거는 여기라서 뿌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라서 뿌리는 되는데 뭐냐면 이 무가 해에 갈 때는 무가 해에 이를 때는 절지이다. 절지이다. 즉 이거는 이제 12운성 또는 12운기라고 합니다. 12운기로는 이게 절지에 해당되는 절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기무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오행의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용될 때 저는 이제 30년 넘게 이제 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가 이게 해에 왔을 때, 무가 해에 왔을 때 가령해서 절지이니까 이게 작용을 못한다라가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야? 약하다라는 뜻이지 아예 발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제 월지잖아요. 자, 해는 요거는 월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무갑임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때에 이 무가 여기 있죠. 무는 어디에 있냐면 이 천간에 이렇게 투간을 했어요. 이렇게. 그죠? 투간을 했어요. 이걸 이제 투간이라고 그러는데 투간. 천간으로 통했다. 천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율용사. 월율용사. 그러니까 즉 월율 분야 용사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용신이 된다는 거예요. 용신. 그러니까 뭐다? 용신이라는 건 이 사주체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통갈해서 끌고 가는 주체다. 걔가 뭐냐는 요게 무다. 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정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본질적으로는 이제 이걸 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본질적으로는 얘는 해 중에 임수가 있는데 얘가 또 여기 올라가 있죠.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 얘도 뭐라 그런다? 얘도 격이다라고. 그다음 여기 속에는 갑이 있습니다. 갑이 여기에 시상에 이렇게 얘도 뭐라 그런다? 격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게 다 격인데 어떤 걸 격으로 쓸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는 게 바로 뭐다? 왕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세. 왕세라는 말은 왕상휴수라는 뜻이에요. 왕상휴수. 그래서 왕상을 왕이라 하고 휴수를 쇠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무와 개와 갑이라는 녀석은 다 뭐다? 월율분야 용사지신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다 격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어느 걸 하나를 특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느 걸 특정을 할 거냐? 그것을 구준하는 것이 바로 뭐다? 왕세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왕세인데 이때는 여기다 중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원유분자 용사지는 여기 중기, 아까 인원용사는 여기 중기 본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분자 용사지에서 월지에서는 여기 중기 본기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 이거는 왕세로 쓰기 때문에 뭐다?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계절. 예를 들어서 가령 이런 것이죠. 아까 지구가, 자, 또 돌아갑니다만, 지구가 여기 태양이 있는데, 이게 23.5도로 기울여서 이렇게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타원으로 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타원으로 돌게 되는데, 이 보면은 태양의 인력에 따른, 태양의 조사되는 범위에 따라서 태양이, 빛이 많이 비치고, 많이 비치면 더운 거고, 그죠? 그리고 저렇게 비치면은, 추워지고, 서늘하고, 따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난 조습이라는 네 개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개의 기가. 그게 현대언어로 말하면 계절이 되는 거예요, 계절. 계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절로 볼 때, 자, 계절로 나눠보면은, 자, 봅니다. 얘도 여기서 올라갔고, 얘도 여기서 올라갔고, 얘도 여기에서 월지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격은 하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격이 두 개가 되어버렸으면 안 되겠죠. 그죠? 격이 두 개가 되면 어느 격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격이라는 건 그릇이라는 건데 그 사람의 그릇이 두 개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뭐냐? 이렇게 격이 다 이게 천간에 투간에 있다 해가지고 이걸 뭐라 하냐? 겸격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원자성을 겸격. 또는 다른 말로 겸용 이렇게 말을 해요. 겸하여 쓰이다라는 뜻이죠. 겸하여진 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간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간에 들때 얘는 해 중에 임수가 올라가니까 자기 본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지 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기, 여기서 말하는 본기라는 거는 자기의 기운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기운. 아까 여기 중기 본기 이런 뜻이 아니고 본래의 기. 자기의 본래의 기가 얘도 개수, 얘는 해수. 즉 여기에서 같은 기운이 올라갔다라는 같은 기운이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 여기는 보면은 해라는 수에서 무가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기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변격이다라고 해요.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이제 이게 변격이다라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운이 아니죠. 갑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경격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 변격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기의 하나의 격을 특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세라고 갖고 설명해. 요 또는 해자축이기 때문에 겨울이다라고 해요. 이거는 원전에서는 동령 이렇게 말을 해요. 겨울 계절이다, 계절령이다라는 거예요. 겨울 계절에 개수는 이 개수라는 거는 개수는 겨울이 가장 왕신이에요. 가장 왕신이다. 왕령이래. 왕상규세에서 왕신인데 잘못 따라볼게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수는 겨울이 가장 왕해요. 그럼 그 도와주는 가을은 상하겠죠. 요거는 상이다. 요거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봄은 바로 뒷전에는 봄은 휴하다라고 말하고 여름에는 이제 수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대신에 무를 한번 보죠. 무토는 언제가 가장 요건 무토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왕해요. 요게 봄이 요거는 무토는 봄이 왕하고 여름은 상하고 가을은 휴하고 겨울은 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갑은 가장 왕한 게 봄이 가장 왕이에요. 그리고 그 전 단계가 겨울이니까 여기가 상이라 하고 그리고 여기는 휴라 하고 여기는 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면 답이 나왔네요. 이 겨울입니다. 이건 겨울이니까 여기죠. 겨울에는 자 갑도 아주 왕신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상령이에요. 왕령보다는 줄어요. 이 개수보다. 무는 보니까 뭐예요? 수의 겨울에는 다 얼어요. 동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자 결론이 났네요. 얘는 최고 쇠한 것이고 얘도 고당이고 그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다? 개수가 가장 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뭐다? 대표격이 되는 거예요. 대표격. 그럼 대표격이면 얘네들 또 있던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얘네들은 바로 겸용하게 된다. 겸용. 겸용이라는 거는 겸하여 뭐한다? 쓰여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겸하여 쓰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격이니까 이건 이제 격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이제 개수예요. 개수. 그럼 여기에다가 저울을 갖다가 무엇을 얹어야만 균형을 이룰 것이냐라는 거예요. 명리학은 자평학은 문자 그대로 균형학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겨울이라는 뜻이에요. 겨울. 겨울에 이 개는 무엇으로 그러면 가장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파들이 아까 얘는 뭐였죠? 얘는 상령이었고 얘는 수령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써야 된다? 상령인 갑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갑이라는 글자를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장 뭐가 된다? 균차는 있겠지만은 가장 뭐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균형추 또는 뭐 저울추 라고 현대어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자평학을 창안하신 서자평 선생은 이걸 갖다가 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라는 건 덧댄다라는 뜻이에요. 덧댄다. 여기 개에다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덧댄다라는 이게 덧댄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산음 신묘천 선생은 후 청대에 와서 이걸 갖다가 조금 단어를 개침을 해요. 이걸 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상이라는 건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돕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상할 때 상자가 이 상자를 쓰는 거예요. 제상할 때. 뭐야? 우리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걸 다 제상이라고 해요. 즉, 소위 말해서 군이 임금에 보필한다라는 얘를 갖다가 임금으로 놓고 본다면 얘를 갖다가 보필하는 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상이다라고 좀 더 쉽게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자평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보신 보라고 해요. 이건 뭐예요? 상신. 지금은 그래서 상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이 격이라면 요것은 상신이 되고 요것을 격을 갖다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뭐가 된다? 내용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당신은 격이 뭐고 당신은 상신이 뭐고 하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뭐야? 당신의 그릇은 당신의 적성은 당신의 그릇은 식신이라는 거야. 그 식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연구진흥이라고 그래. 연구진흥.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연구하고 몰두하고 이런 건데 그것이 이제 MBTI로 말하면 이걸 F라고 기름을 말해요. F라는 feeling이라서 감정이라고 그래요. 감정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수와 작곡가로 분류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가수가 아니고 뭐가 된다? 가수가 아니고 작곡가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연구진흥이다. 굉장히 이런 걸 연구진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연구진흥을 무엇으로 내용을 요 연구진흥이라는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담아가니까 얘는 뭐다? 정제라는 거예요. 정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S라고 그래요. MBTI는. 그러니까 sensation, 오감이 발달을 해서 이건 매우 이제 소위 말해서 활동적인 그런 사람, 이거는 E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성 센스랭, 외향성 ES라. 그러니까 굉장히 활달하고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굉장히 짜임새 있고 규모적으로 짜임새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연구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릇에 굉장히 짜임새 있고 활동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뭘 하겠다. 이런 사람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연구원이나 또는
기술직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의 어떤 공사나 이런 그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가서 생활하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질문은 바로 요거였습니다. 질문은 다시 이제 결론으로 가서 질문은 이 해라는 것이 천간에 무가 왔을 때, 이 천간에 무가 왔을 때 이것이 이 무에 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뜻이었고, 그 뿌리가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하지 않느냐, 이게 뿌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연애자편에서는 이거는 무중의 해는 뭐다? 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이 용도가 이렇게 약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다만 이것이 월지일 때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월요일 분야 용사지신이기 때문에 이 사주 전체를 끌어가는 뭐다? 통관, 사령관이라는 것이죠. 그 사령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중기, 본기라는 개념을 굳이 쓴다면 이 여기가 올라왔다 한들 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걸 월요일 분야 용사지신에서는 여기, 중기, 본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여기, 중기, 본기라고 호칭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맥락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이때는 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 타입이 정인의 타입이 된다. 이렇게 만약에 개가 없고 또는 갑이 없는 경우라 한다면 얘가 이제 끌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가 격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거는, 정인은 사고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거는 ET다 해서 이거는 주로 만약에 이런 글자들이 여기에 투관되지 않았다라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선생님을 한다든가 이런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할인하는,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상담학을 하고자 하는, 이 상담이라는 것은 뭐 심리 상담, 명리 상담, 교육 상담, 진로 상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상담자로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러한 그릇이다, 그러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주는 이게 메인이 아니고 얘가 메인입니다.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연구진흥으로서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러나 이것은 흘러가는 이 대운에 따라서 그릇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한 어떤 기능으로 써야 될지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사주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사주의 틀은 고정이 된 것이지만 고정이 되었지만 이 도로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런 일어나는 작용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돼서, 그래서 가변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대운의, 즉 도로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사주팔자는 사주팔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의 글자들이 가변성을 일으켜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가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도로 환경에 의해서 그 사주팔자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어떤 그릇이 있다.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이 계속 써요. 종이 그릇인데 그 종이 그릇에 물을 담았는데 그 물을 담아다 보면 어느 정도면 찢어집니다. 그럼 찢어지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되게 이렇게 물으면 버립니다 그러죠. 버리면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떼워서 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떼우지 못할 때는 뭡니까? 다른 컵에다가 얹혀가야 되는, 의탁해서 가야 되는, 그것이 이 도로상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도로에는 내가 이때는 내가 단독으로 잘 살아갈 때인가, 아니면 남에게 의지해야 할 때인가, 남에게 의지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때는 언제인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명리학이다, 자평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질문하셨던 우리 선생님, 정하셨던 대구에 계시는 선생님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